아토피 낫는 법. 네. 아토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아토피가 참 문제가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습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토피는 원인을 모른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화폐성 습진, 피부성 지루형, 그냥 아토피라고 부르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렵고 오래가고 그것이 잘 안 나으면 아토피다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 아토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면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토피도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병의 원인이 있는 병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태열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 여기에 이렇게 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토피 형태로 띈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도 사실은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빨갛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프로폴리스 분말과 제가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싹 해결을 시켜줬어요. 해결시켜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약으로 잡아도 문제고 약으로 잡으면 분명히 또 나중에 컸을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아토피 피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하도 많이 나타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심해짐에 따라서 진물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또 거기에 건조증이 심하게 생기고 특히 접히는 곳들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다리, 팔, 그렇죠. 접히는 부분, 목 이런 접히는 부분에 가장 많습니다. 좀 심해지면 악어 가죽처럼 온몸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자기 피부가 없이 이렇게 된 사람도 봤어요. 네. 정말 가렵고 피가 납니다. 긁은 피가 실제로 나요. 딱지가 뜯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나세만 하면 떨어져서 또 안 좋고 그게 없어지면 또 진물이 생기고 그런 연속적인 삶.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낮이면 정신이 없는 삶. 이런 삶이 아토피의 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 몇 년 걸리다 보면은 동반하는 병들이 있어요. 우울증은 기본입니다. 자, 아토피도 역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4가지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과 관련이 있다. 면역이 자기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생긴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면역 지수를 낮췄더니 당분간은 안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크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면역이 너무 면역 백혈구가 많아서 면역체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돼서 아니면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가 아니고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걸린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아토피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을 보면 체온이 되게 낮습니다. 체온이 낮거나 몸이 찬 체질이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아토피에 있으면 뭐 열이 많다라고 해서 열이 많다고 오히려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토피는 오히려 열을 팍 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여름에 땀을 푹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안 타나요?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타나요? 안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더 잘 타죠. 잘 흘려버리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건 땀도 안 나고 막 그런 사람 막 미칩니다. 막 여기 안에서 열이 막 배출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체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소화관의 알레르기 현상입니다. 이 소화관의 알레르기 현상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이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손상을 주게 되면 알레르기에 이런 손상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는 물질들이 간에서 나오고 다른 장기들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이 분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처리가 안 되면 그때 그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관의 알레르기라는 거 우리 겉에 표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소화관에 있는 알레르기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고 몸에 그러한 그 성분들이, 체성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겉에 표면적인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숯가루를 사용하면 해독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님에게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트밀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오트밀 귀리 이렇게 말린 거 있죠? 그 오트밀이 깨진 것을 물에다 담가서 그 부연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꿀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꿀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꿀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아이는, 그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됐었는데 아토피가 다리에 아주 심했는데 그 꿀물만 계속 한 열흘, 20일 막 이렇게 발랐더니 싹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를 바꿔줘야 합니다. 디톡스. 몸속에 있는 내 독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체내 속에 있는 축적된 독소가 사라지기 전에는 겉에 보습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뭔가 다른 수치료를 하더라도 또 생길 수 있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토피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유제품, 계란, 우유, 육류들은 치즈 이런 것들은 특별히 금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해서 땀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토피 환자가 대부분이 땀을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치료의 기본이고요. 땀을 흘렸을 때 처음에 따갑고 막 더 시리고 당분간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땀이 나고 피부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 좋아집니다. 아토피에 땀은 무조건 흘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 보습도 중요하고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균들을 막아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센터에 왔을 때는 목사님 아들인가 어쨌든 네, 목사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에 아토피 너무 심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어요. 돌리면 한쪽만 이렇게 돌리면 그게 갈라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고. 그래서 여기 오기로 예약했다가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온다. 막 너무 중학생인데 이게 돌리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목, 등 전체가 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빨갛게 올라온 부분이고 그 악어 가죽 같은 데는 찍어 놓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시달릴 정도로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제가 발라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없는 식물인데 한번 써보니까 보습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한 달 있다 갔는데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자고 저녁 내내 떠 있고 긁고. 그래서 도저히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던 말든 그냥 강제로 아이를 가서 깨워가지고 다 산에 갈 때 같이 등산시키고 그 다음 저녁에 자게 하고 하다 보니까 2주가 지나니까 한 2주를 고생하고 2주 지나니까 잠자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호전됐어요. 등이 싹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가서 등을 보습해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고 했거든요. 등을 보습해주고 계속 본인 손이 닿는 데는 다 네가 해라. 안 닿는 데만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참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아진, 어떻게 보면은 악어 가죽 같았던 것들이 다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안에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갈수록 더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크림으로 했어요. 네. 이쪽 분에게 여쭤보시면 또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진도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지금 한 열 몇 살 될 거예요.
근데 저쪽에 맨 왼쪽, 그쪽에서 왼쪽 맞죠? 근데 왼쪽에 있는 동점만한 화백산 습진 같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저는 아토피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화백산 습진 종류 중에 정말 안 낫더라고. 이게 몸 전체 필리핀에 있다고 나이를 해주는데 한 달 동안 전혀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요동이. 그때 참 신기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을 했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또 친한 사이고 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식사 관리 그리고 여기다가 꿀 아까 몇 가지 바르는 부분을 해서 계속 바르게 하고 프로폴리스 크림 해서 바르게 했는데 서서히 이렇게 되더니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몇 년 됐는데도 재봐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도 있었던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저렇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고 식사를 바꾸고 생활을 바꿨더니 이렇게 아토피나 합백산 습진 이런 심각한 질환들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피부암 환자가 식생활을 개선하고 정말 그곳에다가 하우티트리나 프로폴리스를 계속 바르는데 암이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거의 손가락만큼 볼록 검정하게 튀어 올라왔던 것 중에 몇 개가 아예 사라진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건강 원칙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